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흙으로 중풍을 잡는다? 사람의 이성과 감성, 모든 오장육부를 진두지휘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 뇌. 만약 이곳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 병이 무서운 게 중풍하고 치매가 한목에 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소리 없이 다가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뇌질환. 자신만의 방법으로 뇌질환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이 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까지 뇌질환의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은 이들의 뇌건강법, 그 비밀을 파헤쳐본다. 강원도 양구의 한 산자락.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수상하다. 곡괭이에 양동이까지. 한눈에도 등산객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꼭 찾아야 될 텐데. 오늘은 뭐 하지 않겠어. 그러게. 이 깊은 산 속에서 무엇을 찾는다는 것일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그 보물 같은 그런 그 물질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러 왔습니다. 우리 몸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 뇌 건강에 좋은 특별한 약초라도 캐러온 것일까? 위험한 산 비탈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아닌데. 대체 그들이 말하는 몸에 좋은 물질이란 뭘까? 여기 있다. 오, 있네. 이야. 천하의 명약 산삼이라도 되는 걸까? 찾았어. 여기 있네. 찾았다. 아주 이게 귀한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보물. 나온다. 땅속을 파헤치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딱 봐도 약초는 아닌 것이 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 이때 정말 몸에 좋은 약이라도 되듯 한 움큼 집어 맛을 보는데 이 흙은 먹어도 되는 흙이에요. 먹어도 되는 흙? 보자기를 만들든 조선 백자를 만들든 흙인데요. 아주 우리 건강에도 유익한 그런 보물입니다. 이 흙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던 백자를 만들던 고령토, 이름하여 백토. 이익의 성호사설에 의하면 쌀가루와 섞어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배고프던 시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춘궁기의 구황식품 중 하나였다는데 대체 그는 무슨 사연으로 백토를 먹게 된 것일까? 2004년도 1월 2일 날이었는데 제가 좀 과로를 해가지고 중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했었고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거든요. 40대의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만 것. 더욱이 뇌졸중이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후유증.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거동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오늘은 성공할 거야. 어떻게 좀 살짝 일어날 수만 있으면은 거동이라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추스릴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그때는 뭐 대소를 전부 다 해결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었던 상태니까. 지금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시는데요?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쪽이 마비가 됐었는데 전혀. 그는 이 백토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흙이 제 건강을 되찾아줬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같이 이렇게 산에도 올라올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흙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도자기의 주 원료로 쓰이던 백토가 정말 그의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약재로 쓰인 백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부터 그 설사를 할 때 이것을 먹으면 많이 진정작용이 있었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액이 응집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했습니다. 백토는 엄밀히 따지면 광물로서 주로 아산, 광주, 포천, 양구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고 땅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씩 이곳 산을 찾아 어렵게 채취한다고. 힘들게 찾아 캐온 백토. 아, 힘들다. 그는 자신의 뇌졸중을 이겨내는데 이 백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아,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정제를 해야 되니까. 우선 고운 채로 돌을 걸러낸 후 물에 풀어도 하루 정도 불순물을 가라앉힌 후 사용한다는데 그 일반 흙은 그냥 가라앉기만 하는데 얘는 이제 떠가지고 그 물이 있는 한 이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물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물을 반나절 정도 끓여주면 마치 죽처럼 고운 백토만 남는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정제한 백토를 물에 타서 복용해 왔다는데 보통 먹는 물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 거의 이걸 먹죠. 그래서 1.8리터 하나 정도 성인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먹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9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다고 한다. 좋네요. 아무리 먹는 흙이라고는 하나 흙은 흙. 정말 먹어도 문제가 없을까? 성분 검사 결과 다행히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해 보였다. 그가 백토를 알게 된 것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부터였다. 백토가 세균을 흡착하는 성질이 강해 친환경 건축 소재로 쓰이기 때문. 하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뇌 건강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데 애들이 넷이거든요. 그게 이제 애들 어렵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런 면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간에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백토였다고 한다. 그가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예. 갑자기 옷을 이렇게 벗고 나오셨어요? 여태까지 보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뇌졸중에. 바로 백토를 물에 타서 반신욕을 한 것.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이 방법으로 뇌졸중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풍 환자들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발목이 이렇게 붓는 그런 이제 그 형태가 되거든요. 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제가 발을 이제 그 물에다가 백토를 타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한 20-30분 하고 나서 발을 끓였는데 발목 보이던 것 자체가 싹 빠져버렸어요. 기적같이. 병원에서 치료해도 안 빠지던 게 그게 그 순간적인 어떤 가격을 통해서 그 붓기가 빠졌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 후 매일 반신욕을 한 결과 그는 2년 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뇌졸중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질병 중 하나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혈액순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은 이후에도 백토 반신욕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얘를 안 하면은 지금보다 더 덜 났을 때는 그 말도 어눌해지고 또 다리가 끌리고 이제 피로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하루는 버티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백토 반신욕으로 효과를 보고 먹기까지 하게 됐다는 정말 그의 주장대로 백토가 뇌졸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을까? 반신욕은 이제 뇌졸중 재활 치료의 경우 잘 활용을 하면은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